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주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 잘 보셨죠? 네, 오늘의 주인공들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제일 끝에 계신 그 황병국 감독님부터 한번 더 인사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당을 연출한 황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상재 역의 박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수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 그 영화 보신 분들의 마음은 뭔가 속편을 기다리는 느낌? 이 작품은 시리즈로 가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눌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졌냐면 사실 또 황병국 감독님은 김성수 감독님의 연출부 출신인 인연이 있고, 그리고 또 박혜준 배우님은 서울의 달에서 아시죠? 서울의 봄에서 노태건 역할로 출연하신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 어떤 말씀 나누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도 먼저 그 감독님과 배우분 말씀 듣기 전에 그래도 오늘 그 김성수 감독님께서 뭔가 좀 첫인상이라 그럴까, 이 작품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그 황병국 감독님하고는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아주 횟수로 따지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랜 세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아주 영화 동지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영화를 처음에 기획하고 준비하는 기간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제일 옆에서 많이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화 제작 과정을 이제 많이 봤고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후반 작업할 때도 많이 지켜봐서 제가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는 편인데, 그런데도 영화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재미로 따지면 최근에 본 어떤 영화보다도 최강의 재미를 갖고 있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그 영화 후반부가 너무 통쾌해서, 또 그리고 이게 참 원래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이제 작금에 벌어지는 어떤 그 우리 사회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풍경이 겹쳐지면서 그 통쾌함이 더 배가 되는 느낌이어서 아주 재밌고, 그러면서도 또 영화가 그런 현실의 어떤 모습을 굉장히 강렬하게 풍자하고 있어서 더 강렬한 그 느낌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 작품을 봤는데요. 사실 영화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별점을 했습니다. 이 별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악플이 달렸어요. 뭐냐면 제가 영화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요즘 좀 혈당 스파이크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야당을 보고 난 다음에 야당 스파이크가 땅 이렇게 별점을 남겼다가 돈 받았냐, 편집장으로서 채통을 지켜라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정말 이 작품을 즐겼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감독님과 배우분께 이제 여쭤보면, 사실 두 분은 서울의 봄, 서울의 봄에서 연기 대결을 펼치셨잖아요. 황병국 감독님도 작품 황장군으로 또 출연하셨고 노태건으로 또 출연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두 분이 그 서울의 봄이 첫 번째 인연이었는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인연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좀 캐스팅하시고 또 출연하시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서울의 봄에서 그 박혜준 씨랑은 부딪히는 씬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연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연기하는 걸 제가 현장에 자주 갔었기 때문에 자주 뵀었고, 제가 혜준 씨라는 배우를 처음 본 게 그 사등이라는 영화였었어요. 저 사람은 생긴 거는 잘생긴 그 주인공 얼굴인데 연기는
뭐 설경구 씨나 송강호 씨 같은 그런 그 연기파 배우의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등을 볼 때 저 배우 참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로 뭐 악질 경찰이나 등등 뭐 독전이나 그런 영화를 보면서 또 참 새로운 연기를 하시는 분 같고 멋있고, 근데 현장에서 제가 멀리서 보니까 남자인 저도 매력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외모,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 오상재라는 형사 역할이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인 대한민국 영화에 나오는 그런 형사 캐릭터가 아니고 좀 더 좀 멋있고 잘생긴 그런 캐릭터이면 어떨까. 대신에 또 연기는 또 연기파 배우 같은 스타일로 연기를 하시니까 저 배우랑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 김원국 대표, 이 하이브 제작자 김 대표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뭐 본인도 좋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김 대표를 통해서 이제 저 시나리오가 넘어갔는데 뭐 처음에는 다른 영화 현장이니까 그런 얘기도 못 하고 서로 그냥 눈빛만 교환하고 왔다 눈빛만 교환하고 그러다가 이제 영화 끝날 때쯤에 그 중간에 이제 이 영화를 촬영한 이목의 촬영 감독이 서울에 보면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목의 촬영 감독도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좀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배우여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 예. 저는 이제 감독님 이제 그 촬영하면서 이제 촬영 대기 시간에 이 여러 명 장군들이 다 모여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때 같은 군복을 입었는데 뭐 유독 사람들이 다 감독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감독 역할인가? 사실 처음 뵈가지고 어쨌든 호칭을 왜 감독님인지 사실 그때 이후로 몰랐어요. 그냥 감독님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놀러 왔는데 군복을 입으셨구나. 그래서 친한 감독님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예보 촬영 중간에 이제 대본을 받았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감독님 그 감독님이 이거 하시는 거구나 이제 그때 생각을 했고, 생각해보니까 서울예보도 그렇고 저기 이 야당도 그렇고 사실은 이목의 촬영 감독님이 중간에서 이 촬영 감독님 중간에서 좀 끈을 좀 많이 연결을 많이 좀 시켜주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이 너무 재밌는 대본이라고 막 빨리 보라고 해서 이제 빨리 촬영 중에 이제 봤는데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은 뭔가 좀 사연을 아시는. 근데 사실 그 다른 영화 현장에서 책을 주고 그런 거는 예의 어긋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맞아요. 네, 하여튼 감독님한테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아니 사실 서울예범 할 때 노태권 역할을 박해준 씨한테 시나리오를 들었는데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하는지 이제 한번 만나서 좀 얘기를 들었더니 이제 박해준 씨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역할 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역할은 자기가 절대 연기할 수 없어서, 이 역할은 이제 실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자기가 이해할 수도 또 좋아하지도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는 연기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짝을 이뤄서 일하는 이목의 촬영 감독이 같은 학교를 나왔어요. 한예종. 그래서 이제 이목의 감독하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짰죠. 그래갖고 그 주변인들을 총동원해서 박해준 씨를 이제 꼬신 거죠.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박해준 씨가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황병욱 감독님이
캐스팅할 때도 이목의 감독이 똑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황교안 감독이 제가 했던 영화에 그 태양 없다랑 무사라는 영화에 조 감독을 했어요. 저랑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친한 사이여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태양 없다부터 제가 만든 모든 영화에 출연을 하거든요. 황교안 감독이. 그 황교안 감독이 제 영화에 모두 출연하는 이유는 뭐 그 연기력 때문이 아니라 출연료 때문에 출연을 하는 건데, 그 이번 영화 서울의 밤 할 때는 그 야당을 황교안 감독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뭐 제가 볼 때도 완전히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시나리오 또 작가랑 같이 자기가 직접 쓰고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느라고 바빠서 황 감독 이번에는 출연을 못 하겠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자기가 꼭 출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황교안 감독님 우리 이번 영화에다 역할 하나 줘야 된다 그랬더니 제 조 감독들이 죄송합니다. 있는 대로 얘기할게요. 제 조 감독들이 그 황교안 감독님이 장군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에는 그렇게 좋은 장군들만 나오는 영화는 아니다. 네. 뭐 요즘 현실에도 그렇게 좋은 장군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장군들만 나오는 거 아니니까 황 감독님 역할도 하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저희 영화 하시면서 스태프들, 배우들 다 빼돌렸더라고요. 네, 황 감독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죄송합니다, 감독님. 네, 그러면 이제 그 오상재 형사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 재밌어서 과연 이게 요즘에 그 정치 현실과 맞물리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제 재밌는 건가라고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것과 별개로 이 영화만의 어떤 고유한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한국 영화계 안에는 이게 정치인과 검사, 그리고 이제 뭐 언론과 경찰, 뭐 더 나아가서 이 영화 이제 야당으로 나오는 뭐 브로커나 정보원, 이런 캐릭터들이 정말 어지럽게 엮이고 막 그런 막 싸우고 막 화해하고 막 반복하는 그런 고유한 어떤 범죄 액션 장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뭐 강철중, 그러니까 공공의 적의 강철중부터 베테랑의 뭐 서도철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범죄도시의 마석도도 있고, 그리고 또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의 뭐 한도경 같은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들의 어떤 몇몇 이어져온 역사가 있는데, 그것들과 좀 비교해 봤을 때 뭔가 좀 이 야당은 끝판왕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데도 되게 특이한 건 그 안에서도 이 오상재 형사는 되게 좀 특이하면서도 좀 유별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그 경찰들이 뭔가 그 범죄의 세계에 살짝 한 발 담그고 있는 캐릭터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오상재 형사는 마치 양관식이 뭐 이렇게 배 안 타고 경찰에 됐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처음에 이 형사 캐릭터를 좀 어떻게 가져가려고 하셨던 건지 저는 감독님과 배우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오상재 형사를 실제 자료 조사를 할 때 취재를 했던 분 세 분이 계시는데, 그 한 분은 이 오상재 같이 마약 야당과 검사한테 야당질 당해가지고 구치소에 한 10개월 살다가 나오셨거든요. 2심에서 무죄받고 나오신 분, 그런 분 두 분을 만났었어요. 그 두 분을 만난 두 분의 캐릭터랑 또 한 분은 지금 강동경찰서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어상이라든지 뭐 이런 제스처 같은 거는 이제 그 형사님 거를 이제 받아들였고, 제가 만난 분들은 마약 수사에 본인의 헌신 모든 걸 다 걸고 그렇게 마약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마약의 건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제가 마침 뵀기 때문에, 그런 형사님들의 모습을
그 우리 오상재라는 형사의 투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촬영 전에 이제 오상재 인물을 얘기할 때 사실 되게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감독님 말씀하시는 일단은 이제 수사 방식이 뭔가 이렇게 마약범을 잡으면 이 한 명만 잡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명을 한 명만 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잡음으로써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 명을 같이 묶어서 저기 진짜 바퀴벌레를 잡듯이 그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그런 수사 방식이 너무 이게 재밌었고 그 면에서 이제 또 감독님이랑 초반에 얘기했을 때 이 야당이라는 것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내통을 잘 안 하고 본인 색깔로 그냥 마약 수사를 딱 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하는 그런 형사 그리고 또 마약 수사하는 사람 마수대 형사가 가진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이 예를 들면 귀걸이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그 마약하는 사람 그 소굴에 같이 들어가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느낌 형사처럼 안 보이기 형사처럼 안 네. 보이는 느낌의 그런 것도 되게 매력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뒷부분하고 같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없어진 부분도 있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 수사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잘 해내는 형사 역할이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사분들하고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그 상황에 따라 그냥 연기를 해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고 어떻게 봐주실지 사실은 너무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그 하와이안 셔츠 같은 설정들은 좀 어떻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 네. 예, 그것도 그 지금 강동경찰서에 계시는 그분 옷 스타일로 그 보증에 충실한 네네네 그분 스타일로 그 마약범들 사이에 들어가도 마치 마약범 같이 생긴 그런 스타일을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실제 자기 팀원들한테도 다 그런 스타일로 옷을 입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염색도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버리면 뒷부분이랑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까지는 못하겠죠. 가발을 쓸까 이런 것도 그랬고 그냥 했는데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한 작품 안에서 그 거의 착한 인물을 찾아보기 힘든 정말 그 악인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그런 구성이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 사실 그거의 또 끝판왕은 또 역시 그 김성수 감독님의 그 아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김성수 감독님께서 이 야당을 보시고 뭔가 좀 특이하게 보셨던 장면이라 그럴까 혹은 보시면서 이 장면은 정말 황병국 감독답다 혹은 또 이 연기는 정말 그 박해준스러운 연기다 이런 식으로 좀 보셨던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 감독하고는 제가 황 감독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86년도에 그 남산의 소형 영화 작가 협회라고 있었어요. 그 지금 돌아가신 유현목 감독님이 이제 주도하시는 그런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체였는데 그 단체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영화과 대학원생이었고 황 감독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생인데도 이제 성인들이 있는 그런 단체에서 영화를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 그런 단체에 와서 어른들이랑 같이 영화를 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희귀한 그런 영화광이었죠. 근데 황 감독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일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즈 야스히로나 그런 이제 굉장히 그 정적이고 또 이제 이렇게 일반 드라마틱한 가족 관계나 가정사 이런 이야기를 다룬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런 정적이고도 이제 그 감정 관계 또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 드라마에 주목하는 그런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자기 돈으로 알바를 해서 그 당시에 그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일본 영화 학교에서 그 사토 다다오 선생님이 교장으로 있고 그 이마무라 쇼헤이 그 유명한 감독님이 이제 계시던 그 학교에서 일본 영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그때 저도 이제 충무로에서 조감독 생활하느라고 서로 못 만나다가 저는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졸업 단편 영화를 찍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단편 영화가 굉장히 그 명작이에요. 아마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가 일본에서 만난 어느 한국인이라는 단편인데 그 단편 영화가 일본 영화학교에서도 상을 받고 한국에서도 큰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을 영화를 보고 너무 좋아서 같이 나랑 일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태양은 없다라는 영화 할 때부터 이제 같이 그 조감독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둘이서 계속 같이 이렇게 그 오랜 세월을 같이 와서 저는 황 감독 스타일을 좀 알고 있고 그리고 황 감독이 데뷔적으로 만들었던 나의 결혼 원정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야당도 뭐 정말 재밌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그 결혼 원정기예요. 나의 결혼 원정기. 정재영 씨하고 수혜 씨 이렇게 나오는 영화인데 아마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황 감독 영화는 그런 인간적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그 감정의 교류, 또 그런 데서 오는 갈등, 그런 거를 아주 굉장히 섬세하게 다루는 그런 감독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야당처럼 다이나믹하고 또 이런 그 장르적이고 스릴러, 범죄 이런 영화도 이렇게 근사하고 훌륭하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 다양한 장르를 잘 다룬다는 면에서는 제가 오히려 황 감독이 후배지만 되게 부러워하는 면인데 이번 영화에서 제가 영화를 이제 장르 영화지만 보면서도 이 황 감독이 역시 저런 장면을 잘 찍는구나 했던 거는 그 강수가 그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창가에서 전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치 외국에서 전화 통화하는 것처럼 전화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엄마가 소고기를 보내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구간이 검사가 소고기를 몰래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 형 동생 하면서 그 족발 먹고 이제 양주 먹으면서 이렇게 형 동생 하면서 친해진 장면이 있어요. 그 둘이서 친해지면서 사실 그때 그 강수가 야당이 되는 거고 그 형 관계의 그 어떤 뭔가야 그 결속 관계가 그거를 배신을 당하면서 결국 복수극이 벌어지고 이 영화의 이제 핵심적인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그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어떤 그 복잡한 그런 감정 관계 그리고 그 상황의 아이러니 그런 인물들 간의 그런 미묘한 그 대화 장면 이런 거를 참 잘 찍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보면 또 부장 검사 그 휴게실에 왔을 때도 막 여진 씨가 이제 나 여기서 떨어지지 않으고 매달려 있다 막 그런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그 두 사람 대화가 아무것도 아닌 대화지만 굉장히 강렬하고 거기서 또 라이터 주고받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또 오상재가 이제 엄수진한테 이제 그 백에다가 그 렌즈 껴갖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할 때 이 여자한테 자기가 한 번 옛날에 앞방을 세워서 그 여자를 그 파멸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렸는데 또 이 사람을 앞방을 세워야 될까에 대한 그 안쓰러운 감정이 이렇게 막 느껴질 때 이제 그 사람은 당신 그 눈빛만 보고도 이제 내가 이거는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말라고 할 때 그런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그런 감정을 다루는 그런 섬세한 그런 인물 간의 대화나 표정 연기 이런 거를 참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이런 미묘한 감정을 참 다루는 황병구 감독식의 터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황 감독님 이렇게 좀 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감독님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그동안 그 황 감독님에 대해서는 일본 영화 학교 장학생 출신이다라는 거 외에는 더 많은 정보가 없었는데 오늘 자세하게 단편 얘기까지 해주시네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제 데뷔작인 나의 결혼 원정기
이를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그 영화는 제 진심이 다 들어가 있는 영화였는데 거기에 뭐 그런 영화에 보면 이렇게 대사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야당에서도 제가 지금 김선수 감독님이 말씀하신 그 장면 포함해서 오상재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이제 그 비 오는 날 그 슈퍼 앞에서 그 박 경사랑 하는 대사 저 그 장면 찍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아 그래 영화가 이렇게 이런 기분이지 찍는데 비도 오고 자기들의 부하들 동생들은 이제 자기한테 이제 떠나고 이제 혼자 남았고 자기는 연퇴수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제 본인이 연퇴수를 못 잡게 되면은 삼심에서 또 혹시 유죄를 받고 뭐 등등 그다음에 이 변호사비 때문에 집도 옮기게 되고 그런 상황 그런 인물들의 감정 그런 거 전달할 때가 저는 참 제일 재미있거든요. 사실 액션씬 찍는 것보다도 하여튼 저는 그 장면을 되게 정말 좋아해요. 오상재가 비 오는 날. 그때 장면 찍을 때 감독님이랑 사실은 그 다른 장면 찍으면 막 사실은 이렇게 되게 속도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급박한 상황들이 많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면은 정말 이렇게 다 카메라 놓고 차분하게 이제 찍으실 때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물론 나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약간 이 장르가 있는 이런 작품에서 잠깐 벗어나서 약간 어디 동네에서 약간 단편 영화 찍는 듯한 느낌의 그런 감정이 있는 시인데 저도 그 장면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박해준 씨 연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박해준 씨 캐스팅한 다음에 이제 황 감독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 박해준 씨하고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물어봐서 제가 이제 그냥 제 생각으로 황 감독 박해준 씨는 감독이 일방적으로 어떤 연기를 요구한다고 연기를 안 해. 그게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그 상황을 자기식으로 확실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 저도 한번 찍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런데도 박혜준 씨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가만히 서서. 그래서 그 상황이 옆에서 보기 답답하니까 이제 황정민 씨도 옆에서 이제 뭐 혜준아 이거는 이런 거 아니니? 그래서 막 이렇게 옆에서 설명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저도 안 쳐다보고 황정민 씨도 안 쳐다보고 저기 보안사령관실 할 때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는데 이제 한참 있더니 이제 뭐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본인이 딱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납득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하는 게 이해됐다 그럴 때는 너무 굉장히 정말 저 장면을 저렇게 연기할 수도 있네라는 식으로 굉장히 해석력이 탁월한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아까 감독님이 아까 뭐죠? 잘생긴 연기하고 못생긴 연기라고 하셨나요? 그 약간 아까 잘생긴 주인공 얼굴인데 연기는 연기파 배우가 하는. 근데 감독님 그 얘기 지금 이거 누가 찍고 있으면 이거 문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뭐 이를테면 뭐 잘생긴 배우하고 못생긴 배우를 또 나눠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좀 차별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이거 본인은 잘생긴 쪽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게 좀 너무 거만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술집 앞에서 자기 팀원들이랑 비 내리는데 앉아 있는 장면을 편집할 때 황 감독님이 저를 편집실에 불렀어요. 그래서 그 편집을 할 때 이제 맨 와이드 샷으로 이렇게 비망 오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첫 카트가
어떤 후배가 늦게 술집에 도착해요. 도착하니까 이제 늦게 도착했다고 그 오상재가 앉아서 바로 툭 차거든요. 그 친구를. 그러면서 들어가서 많이 먹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다양한 동작으로 찍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황 감독은 저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야, 이 장면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박해준 씨 너무 연기 좋지 않아요? 하면서 그 다양하게 찍힌 앵글을 저한테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니까 이거를 편집하기 전에 이제 이 각도로 찍은 거, 이렇게 찍은 거, 이렇게 찍은 걸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거 참 좋고 그 박해준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한다 하면서 그 장면이 주는 그 장면을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데 그 장면이 약간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중간에 그게 이제 강수가 나타나면서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님은 그 장면을 찍을 때 혜준 씨 연기가 좋으니까 그 장면을 굉장히 길게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의 연기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또 그 후배하고 나와서 막 대화하는 장면도 좋고 그래서 아, 이 장면을 이제 그 혜준 씨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해서 즐기면서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뭐 되게 짧지만 그 엄수진 차가 그 전복돼서 터졌을 때 막 불이 날 때 그 자동차가 쓴 다음에 이렇게 멀리서 내려와 갖고 막 차 쪽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막 그 형사들이 막 말리잖아요. 뭐 다가오지 못하게. 그때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탁 그걸 쳐다보고 서 있는 그 오상재 표정이 그 표정이 굉장히 그 잘생기면서도 연기파 같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얼굴이 드러나는 장면은 아니지만 그 어느 시점부터는 이 오상재 형사가 후배 형사들한테 낄낄빠빠 못하는 선배처럼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그 뒷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또 이제 복사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뭔가 그 양관식의 뒷모습 같은 느낌도 들어서 저는 뭔가 그 순간 아, 저 사람의 어떤 순수함 뭐 이런 것도 좀 잘 보여가지고 되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자리에 진짜 나오기 잘한 것 같아요. 칭찬받는 자리라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그러네. 네. 아,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황병욱 감독님께서 사실 이제 그 작업해야 되는 배우와 작업했던 이전 감독들한테 무조건 연락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 특별히 그 박해준 배우와 작업하시기 전에 이 김성수 감독과 그 통화를 시도했던 이유가 뭘까? 근데 그거는 감독들이 그 대부분 뭐 작업하지 않았던 배우나 스태프들에 대해서는 작업한 감독이 전화를 해서 자료 조사를 하고 어떤 성향인지 뭐 그런 것들을 물어봐야지만 제가 이제 제 작업할 때 좋게 작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께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고 이제 객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그 언급해주신 나의 결혼 원정기도 굉장히 이제 재밌게 봤고 사실 그 작품도 그 우즈벡 현지에서 정말 힘들게 촬영한 작품이거든요. 정말 시장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되게 통제나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작품인데 저는 또 황병욱 감독의 그 전작 중에서 그 특수본을 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특수본 같은 경우도 그 나선형 계단에서 펼쳐지는 그 추격전에 이런 것들은 지금 봐도 정말 너무 잘 찍은 장면들이 꽤 많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은 이제 OTT에는 없고 IPTV 같은 데서 좀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산학협력으로 그 만드신 그 저예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오프라인 오프라인도 있었죠. 사실 또 오프라인의 그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막 서울 전 지역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 야당의 강수가 좀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근데 어쨌건 이제 특수본이나 오프라인을 보고 있으면은 와 굳이 저렇게까지 힘들게 찍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서울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정말 그 땀과 뭐 이런 것들 다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건 이 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감독님과 배우분 두 분께 이번 야당 촬영하시면서 아 저건 진짜 좀 힘들어서 찍었다 뭐 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장면들 다 찍는 건 다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다기보다는 좀 긴장해서 찍었던 장면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쿠키 필름에서 그 넓은 수조 있잖아요. 그 수조가 실제 부산에 있는 수조예요. 그 안에는 실제로 그
고기들이 그 생선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가 도매상이에요. 도매상. 그 도매상에서 이제 각 횟집으로 다 이제 넘어가는 그 물고기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찍으려고 했던 콘티가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내려와서 한 30분 정도를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목의 촬영 감독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이거를 감독님 이렇게 찍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이제 찍은 게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찍으려면 미리 의상팀이나 분장팀이나 등등 해서 준비를 해서 옷을 2벌이나 3벌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딱 한 번밖에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딱 정해진 시간밖에 그 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니까 머리 말릴 시간도 없고 옷을 말릴 시간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밖에 찍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를 만나서 설득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습니까? 뭐 스태프도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그 장면을 찍었는데 다행히 그게 한 번에 오케이가 나가서 너무 행복했고 또 하나는 그 지하철 장면 있잖아요. 지하철에서 이제 상제도 만나고 구검사도 만나고 태직원 나오는 그 씬 같은 경우도 시간이 한 2시간밖에 없어가지고 2시간밖에 없는데 이거를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4-2로 차가 딱 서야 되는데 그 지하철 공사에서는 그걸 안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그 차량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유해진 씨가 매니저랑 해서 전역에 가가지고 전역에서 딱 4-2에 딱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4-2에 해서 꼭 4-2에 간다는 모전으로 지금 어디와 계속 하면서 이제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도 딱 한 번밖에 찍을 수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혜진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받는 상재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한 번밖에 찍을 수 없는 씬이니까. 그 두 씬이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너무 긴장하고 한 번밖에 없는데 사실 그게 그럼 다시 가서 돌아와서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해가 넘어가거나 뭐 시간이 너무 돼서 그쪽에 넘어가는데 뭐 30분 뭐 이렇게 걸리고 하니까 그때 너무너무 긴장해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배우들도 이제 뭔가를 연기를 할 때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크게 연기할 수도 없고 적게 연기할 수도 없고 이제 정말 NG 안 나게만 연기를 하신 거예요 다들. 조심스럽게. 그게 기억이 납니다. 박혜준 배우는 하나 좀 꼽아주시죠. 저도 뭐 비슷하게 그 장면이 진짜 긴장감이 있었고 저는 사실은 조금 이 작품이 좀 죄송했던 부분인데 저는 액션씬을 사실 초반에 이제 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촬영 전에 어떻게 이렇게 팔에 골절이 나가지고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촬영 그 액션 장면을 좀 뒤로 밀어서 촬영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도 이제 골절이 나면 한 달 정도는 좀 움직임이 힘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좀 부상 투혼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약 먹어가면서 여기 붕대 감고 정말 속에 붕대 감고 열심히 찍었는데 좀 사실 죄송한 일이었던 거예요. 촬영에 지장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객석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요, 그 질문해주신 분에게는 사인이 돼 있는 아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가서 받아가시고요. 저기 검은색 옷 입으신 지금 손을 양쪽으로 흔드신.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사실 질문보다는 극 중에서 로라이로테의 씬에 참여했던 연기자였는데요. 그때 정말 사실은 여러 명이 참여한 촬영이다 보니까 감독님도 그렇고 다들 힘이 많이 드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독님이 직접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연기자분들을 한 명 한 명 응원해 주시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현장에 가 있으면서도. 그래서 저한테 기억 못 하시겠지만 너무 잘하고 있어! 예쁘게 나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진짜 힘을 많이 얻었고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저쪽 모자 쓰신 분인가요? 예,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그냥 쫄깃쫄깃하고 그 우리 박희준 배우님도 뭐 연기 잘하셨지만 그 나오신 배우님들이 진짜 무슨 연기 차력쇼를 보는 것 같았어요. 진짜 다들 연기를 진짜 잘하시고 사실 제가 그 이 영화 보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영화 전에 이 관에서 택시 드라이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택시 드라이버를 봤는데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직접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연기를 또 너무 잘하시는 거야. 마틴 스콜 그 로버트 드님 그 택시 승객으로 나와가지고 연기를 꽤 오래 하셨어요. 대사도 길고. 근데 우리 저기 그 황병국 감독님이 배우를 하셨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딱 말씀하시는데 서울의 봄에서 그 장면이 딱 떠오르시다. 말씀하시는데 딱 그러면서 저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감독이셨구나 라는 오늘 처음 알았고, 연기를 잘하는 감독이 연출도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새삼 느꼈습니다. 진짜. 그래서 현장에서 어떻게 연기 지도를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배우님들이 생각할 때 감독님만의 어떤 좀 다른 점? 다른 감독님들하고 다르게 느끼신 부분이 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 오늘 질문해 주신 분들은 하나같이 섭외한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예. 네, 하여튼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제가 이제 연기를 섭외를 받고 이제 시나리오나 드라마 대본 같은 걸 받았을 때 이런 캐릭터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영화 감독들나 특히 TV 쪽은 절대 얘기를 안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TV 같은 경우는 출연하는 그 부위에 그 씬만 이렇게 카페에서 넘어와요. 그럼 내가 앞에 뒤에 이 이야기 맥락도 전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지? 라는 고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봉원사역 1번 축으로 나가봤다가 2번 축으로 나가봤다가 이 메가박스를 오기 위해서 봉원사역 1번 축으로 나갔다, 2번 축으로 나가봤다, 3번 축으로 나가봤다, 그러다 7번 축으로 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메가박스 오려면은. 근데 이게 좀 에너지 소비가 되게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들한테 가능하면 그냥 7번 축으로 나오셔가지고 메가박스로 오세요라고 저는 말해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야지만 7번 출구까지 나올 때까지의 그 에너지를 모아서 촬영장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할 수 있게, 그런 스타일로 전 디렉션을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 아까 저 배우 나오신 분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감독님이 사실은 그렇게 칭찬을 잘 안 하세요. 되게 츤데레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보통 좋으면 너무 좋은데요 뭐 이런 거를 잘 말씀 안 하시고, 약간 이렇게 가면 어떠 전에 모니터 보러 오면 보세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현장 와서 막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감독님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하고 저랑 김선수 감독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랑 할 때는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하세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뭐 그런 감독님이셨는데 어쨌든 뭐 다른 현장에도 좀 많이 가볼 걸 그랬던. 저는 기억이 좀 잘 안 나지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씬들은 그날 오셨던 그 많은 배우분들이 이 힘을 줘야지만 찍을 수 있는 씬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뭐 박혜진 배우나 유해진 배우나 등등은 매니저도 있고 또 회사에서 제작부나 등등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지만 거기 오신 분들은 누구 하나도 도움을 안 주는 그런,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좀 응원도 하고 해야지만 감독이 그런 자리에서 좀 응원도 하고 그래야지만 또 그분들한테 제가 원하는 그림을 또 있으니까 그렇게 응원을 좀, 그런 씬들을 찍을 때는 제가 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저 김선성 감독님 연출부 조감독 할 때 감독님 한 모습을 보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섭섭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게 이제 감독님이 저희를 믿고 이렇게 다 마음껏 하도록 그런 판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 질문만 받고 하겠습니다. 저기 끝에 계신 흰옷 반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항수가 작업 당하고 약쟁이에서 이제 단약을 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막 다큐나 이런 데에서 뭐 약을 하면 뭐 입을 올라오는 것 같다. 막 다큐들 많이 나왔으니까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느낌들을 다 이렇게 다큐를 통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항수 장면을 찍을 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배경 그런 걸 좀 이렇게 그 느낌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셨는지 너무 실제적이라서 좀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다 좀 그랬거든요. 네, 네. 한각 상태에서 그런. 네, 그 단약 씬인데 그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그 단약의 사람마다 현상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뭐 환청, 환시, 뭐 또는 뭐 벌레가 나온다든지 가렵다든지 뭐 등등, 아니면 누군가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든지 등등 이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강하늘 씨가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와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많이 줬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지만 강하늘 씨가 본인이 연기하는 거니까 많이 이거 유튜브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뭐 마약의 위험성이나 심각성을 얘기를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는데 마약 중독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저도 담배를 선배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그럴 때 선배들이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주면은 그냥 안 피면 왠지 남자들 사이에서 좀 그렇고 그러니까 담배를 필 수 없으니까 담배를 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계속 몇십 년을 피게 되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제 친구나 제 아는 선배가 마약 중독자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약 중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처음 마약을 할 때 그냥 내 친구가 찔렸는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막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이상한 게 막 움직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옆에서 바로 마약을 찌르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약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눈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커지면서 이렇게 마치 비가 내릴 때 그 와이프를 하게 되면 깨끗이 보이듯이 그렇게 돼요. 마약을 처음 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전혀 이상한 행동도 안 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다가 첫 번째 마약을 하면 한 달 동안 마약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는 끊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또 마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하는 그 기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이제 중독자가 되는 거고, 중독자의 말로는 자살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마약 위험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에 잠깐 껴들면 아까 그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 아마 그 너무 진짜스러운 감정이 느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제가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좀 확실하게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영화 감독 중에서 황병국 감독처럼 자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 발로 뛰면서 취재하고 그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자기가 진짜 옆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하면서 하는 감독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 준비하면서도 이제 그만 인터뷰하면 되지 않아? 이제 그만 자조사할 필요 있지 않아? 해도 저한테 이제 형 나 이거 진짜 재밌고 진짜 아주 신나는 영화 찍을 거거든. 그런데 그러려면 형 이게 완벽해야 돼. 내가 이 사실을 완벽하게 진짜이고 내가 다 알고 있고 이게 진짜스러운, 그러니까 그 핍진성을 완벽하게 확보한 뒤에 내가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이제 내가 재밌게 이걸 하지라고 하는, 원래 본인이 이제 그런 아주 리얼리즘에 기반한 아주 사실적인 영화를 좋아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그 세계를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야지만 이거를 재밌는 상업 영화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와, 저 정도까지 조사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저 정도까지 해야지 저렇게 재밌으면서도 어느 하나 그 어긋남이 없는 그런 저런 강렬한 풍자를 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래서 아까 마지막 분이 영화 보면서 그런 섬뜩한 느낌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기 보태서 말씀을 드리고 저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같은 장면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전에 다른 한국 범죄 액션 영화나 누아르 영화에서 그렇게 약을 끊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순간들이 몇 번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보통 그런 장면들을 생략하고 넘어가거나 혹은 그 배우의 어떤 연기력에 기대서 슥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장면을 제대로 본 게 이 야당이 처음이거든요. 그건 뭔가 김성수 감독님께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황병국 감독님의 어떤 고집이자 특징,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실 그런 장면들 때문에 사실 이 영화가 지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인 건데,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 너무 안 된다, 되는 영화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가운데 개봉한 영화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입소문도 좋고 영화에 대한 평가도 좋아서 이렇게 되게 한국 영화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 이 시점에 청불 한국 영화가 흥행이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 이제 마지막 해주신 그 질문에 좀 이런 얘기를 더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면서 김성수 감독님부터 이렇게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야당이 굉장히 흥행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재밌는데, 그 재미를 오늘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어제 이제 VIP 시사를 했었거든요, 이 메가박스에서. 그런데 이제 황병국 감독하고 저는 이제 30년 넘는 이제 그 동료 사이니까 둘이 아는 사람들이 이제 어제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근데 굉장히 손님이 많이 와서 오늘 비로소 저희들끼리 막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어? 그랬는데 대부분 첫 마디가 재밌던데? 재밌어요 형은 어떻게 봤어? 하면서 다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영화가 나왔고 모두 다 나처럼 똑같이 재밌는 영화를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또
영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야당이 더 재밌는 영화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저기 김정수 감독님이 그러니까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영화에 아주 긴 역사를 가지신 분들이랑 같이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같이 나서서 너무 또 영광이고, 네, 또 이제 감독님 김정수 감독님의 어떤 그 천만의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운은 이제 거기서 반쯤 딱 돼서 500만 이상의 천물 영화가 또 나오면 너무너무 좋겠고, 이 야당 사실은 너무 재밌는 영화, 그냥 재밌는 영화라 극장에서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볼 수 있는 영화니까 많이들 주변에 얘기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이 영화가 되게 잘 이제 순항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너무너무 졸리실 텐데 하품하시면서 다 봤습니다. 어쨌든 뭐 너무 얘기 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 주셔가지고 얘기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치열하게 열심히 찍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할 수 있는 관객들밖에 없으니까, 예,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은 눌러주면 회장은 눌러주면